육성하는 일. 대한민국은 현재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효과도 내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를 해보면 안동에서 비교해보면 SK케미칼이라는 백신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제2백신 공장 들어서는데 국도 시비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백신 사람이 중요하니까 했는 것도 있지만 안동시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일자리입니다. 100개 일자리를 위해서 1,000억을 투자했습니다. 안동에 지금 사회적 기업만 말기업 협동조합 다 치면 132개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만 40개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육성되었고 이 사회적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800명입니다. 800명 육성한데 지금 실제로 들어간 돈은 100억이 채 안 됩니다. 100억이 안 되는 돈으로 800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SK케미칼에 있는 거는 연봉 8천, 9천인데 너는 연봉 3천이잖아. 인정합니다. SK케미칼은요 연봉 8천, 9천 받아가지고 그쪽에는 다 기숙사까지 다 있어가지고 이따가 서울 올라가 돈 났습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기업은 안동에 존재하면서 3천 안동에 닿습니다.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이거는 불을 보듯이 뻔해요. 지방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약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특히 구미 같은 이런 도시는 기업을 육성하고 사람을 육성한 곳들이에요. 그래서 더 절실하게 뭐가 필요하냐? 사회적 경제 영역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이윤이 아닌 이윤을 통해서 얻어져야 될 그 무엇,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왔다.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저는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지막에 룰이 바뀌는 건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로 가냐? 자동차는 기름으로 갑니다. 석유로 가요. 고장나면 어디 가냐? 카센터에 가면 됩니다. TV는 뭐로 가냐? 전기로 갑니다. 고장나면 AS센터 가면 됩니다. 사람은 과거에 몸만 있었어요. 사람은 뭐로 가냐? 경제로 갑니다. 입고 먹고 해야 돼요. 고장나면 어디 가냐? 병원만 가면 됐어요. 요게 산업사회까지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정신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 육체와는 다르게 사람이 가지는 가치, 목표 이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신, 가치, 스피릿은요 생각으로 갑니다. 고장나면 뭐 해야 되냐? 교육받아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거는요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계신 누구하고 오늘 6시에 만나가 술 한잔 합시다. 둘이가 실제로 만났어요. 술 한잔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간은 실제를 가집니다. 시간은 원래 관념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지면 생각이에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와 관계를 만들어 주니까 존재하게 돼요. 자, 제가 가지는 꿈, 이거는 관념에 존재합니다. 이 꿈을 글렀어요. 나는 이걸 목표로 살 거야. 글을 써가 메로박에 붙여놔요. 그리고 아침마다 내가 그걸 읽고 출근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글이 저를 조종합니다. 이 꿈은 실제를 가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웠다. 그거를 그냥 목표로 생각만 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관념으로 끝나는데 이걸 써서 기록하고 매일 나를 다독거리면 나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은 여기에 주목합니다. 모든 기업이 그 기업의 목적, 존재 이유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 그것을 사회적 기업은 육성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현재 3가지 큰 사회적 기업 3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고 저번 주에 신문에 대서특보이 됐던데 청와대에서 원래 내로 사회적 경제 3법을 얼마든지 통과시키겠다. 그 3가지만 오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은 4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협동조합, 말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지원법이라고 하는 것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분들이 경제활동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 간이 확 바뀌는 전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하고 진보의 가장 큰 개념적인 문제가 국가 간입니다. 원래 국가 간의 시작은 뭐였냐? 국가의 역할은 군대와 경찰 역할이었는데 나중에 이 국가라는 게 계속 발전해 가면서 지금은 복지국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다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국가관으로 바뀝니다. 근데 아직까지 야경 국가를 고집하는 걸 보수라고 하고 실제로 복지국가까지 가야 되는 걸 원래 개념상 진보입니다. 보수와 진보는 대립하거나 나쁘거나 어느 게 하나 헐뜯는 게 아니고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나아가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티브로 삼는데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국가복지라는 키트를 만드는 시작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이 이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생활보호법으로 있을 때는 영세민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국가가 그냥 돕습니다. 조건과 이유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남으면 돕고 안 남으면 안 돕습니다. 그래서 가끔 밀가루도 나오고 쌀도 나오고 뭐도 나왔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걸 바꿨습니다. 소득 환산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 장애 정도, 학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인건비 이하에 있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이 수급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수급이라는 게 뭐냐?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생활보호법은 주는 대로 받는 거였는데 이분들은 뭐가 됐다고요? 국가로부터 받을 권리를 국가가 준 거죠. 국민생활보장법이. 이게 복지국가의 키트를 마련한 건데 여기에 자화의 기업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말기업. 이거는 말기업은 행정안전부 장관 영으로 합니다. 아직 법제화가 안 됐어요. 세 번째 협동조합기본법은 언제 만들어지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건이라고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으로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치닫을 때 가장 압축적으로 성장을 많이 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가 캐나다의 퀘벡, 두 번째가 이탈리아의 볼로냐, 세 번째가 스페인의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협동조합들이 육성해요. 당시 유엔이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금융위기에도 성장할 수 있는 게 협동조합밖에 없네. 그래서 2012년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계시는 유엔이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한 2012년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나? 7월 달에 계획해가지고 12월 달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유럽과 다르게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사회적 협동조합 따로 만들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게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협동조합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육성하는 게 없습니다. 만드는 것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2007년에 만들어졌고 육성법은 만들고 지원하는 법이 같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개별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활기업, 협동조합, 말기업, 사회적 기업을 묶어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걸로 만듭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잘하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이 조직의 물건을 공공기관, 국가기관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써줘라. 앞에 예가 있습니다. 이게 노동법 아닌데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0인 이상 사업자는 1명, 100인 이상 사업자는 2명, 무조건 2%를 장애인 의무 고용해야 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거짓말하다가 100인 이상 넘어가면 이제부터 벌금을 본격적으로 때립니다. 한 명당 2천만 원씩 따박따박 때립니다. 무조건 때립니다. 여기서 나중에 100명 이상 넘으면 장애인 고용 안 하면 무조건 벌금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안동시청의 경우는 공무원이 1,400명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8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28명을 고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전체 예산의 2%를
장애인 생산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동시의 경우 1조 예산이다. 그러면 200억은 무조건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돼요. 그러면 200억 원어치의 물품을 우리가 구매해주면 이건 납품하려고 그쪽에서 장애인을 28명 고용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여기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는 5% 들어가 있습니다. 관공서는 무조건 공공기관은 전체 예산의 5%를 사회적 경제 물품을 구매해야 됩니다. 왜? 이걸 구매해줘야 돼. 뭐가? 사회적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니까. 일반 기업이 4억 7천 매출에 한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적 기업은 통계적으로 약 8천만 원에 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입장에서 일반 기업의 물건 보다가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써줬을 경우에 고용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접근합니다. 두 번째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하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용대출, 하나는 담보대출입니다. 담보대출은 인적담보, 보증 세우는 거, 두 번째는 물적담보, 담보물을 제공하는 거, 또는 기타 그 외에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 전부 담보대출입니다. 내가 가지는 은행에 가지는 신용도를 가지고 해주는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뭐 작게는 1억부터 많게는 뭐 수십억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있다가 벤처를 육성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냐? 기술보증제도를 만듭니다. 이 벤처 기술을 파악해서 얼마까지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은 소셜 벤처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 아이디어가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이걸 담보로 대출해주는 제도, 사회적 가치 척도를 만드는 일을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에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사회적 기업들은 담보, 신용, 물건 담보 없이 내가 가지는 이 해결 능력, 제가 가지는 허브센터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환원했을 때 100억이다 이러면 100억을 빌려주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북부지역에 있는 우리 안동에서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를 500억의 가치로 만들어서 500억을 대출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제가 어색해지네요. 어쨌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제로 이 가치 척도를 지금 만들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는 실제로 사회적 가치 척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몇 사회적 기업이 미국의 사회적 가치 척도에 있는 이 티오를,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했고, 작년에 한 10개 정도 업체가 사회적 기업들이 이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국내에도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법이라는 건데요. 앞으로 아까는 5%인데 공공기관들은 무조건 사회적 경제 물건을 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할 거고, 사회적 기업을 하러 더 들어오면 사회적 기업 만드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은 일찍이 사회적 기업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결론은 룰이 바뀌는 사회는요, 룰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룰을 이해시켰어요. 이걸 꼭 아셔야 되는 게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 중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될 걸 안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여운현 선생이 8월 딱 5일 날 15일 날 해방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본의 총독이 여운현 선생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 내가 앞으로 10일 뒤에 일본이 패망하고 너가 완전히 해방을 맞이하는 광복을 맞이할 건데, 지금 조선에 들어와 있는 60만 일본인의 안전을 당신이 좀 보장해주면 좋겠네. 여운현 선생이 담배를 한 대 피우고 10일 동안 준비합니다. 만들어진 게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여운현 선생한테는 이 10일이 다른 김구 선생이나 누구와 다르게
해방을 준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일본의 총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여운형 선생입니다. 제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비밀을 다른 사람보다가 일찍 오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여운형 선생이 가졌던 10일,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져야 될 앞으로의 10일, 한 달, 1년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될지는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최대한 앞으로 일어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짧지만 여러 가지를 가르쳐 드렸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물론 여운형 선생은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해방을 준비할 수 있는 10일이라고 하는 간절하고 소중한 시간을 얻었던 것 같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시간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이 컨설팅 신청서 내면 컨설팅 받을 수 있는 네네네.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사회적 경제 협업센터의 출발점은 돌봄 기관으로부터 출발하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데 안동시의 이제 담당자가 사회적 기업을 잘 모르는데 담당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회적 기업 하겠다고 시를 찾아가면 우리 담당자는 저한테 보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돌봄을 운영하는 CEO인데 하루 종일 줄을 서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는 거예요. 다른 일 하나도 못하게. 그 시의 담당자가 와가 이래 보니까 자기가 봐도 가짜거든요. 언제부터 민간기관을 이렇게 혹사를 시켰냐. 저하고 좀 우호적이고 좀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를 불러서 그러지 마고 아싸리 법인을 하나 만들면 시에서 좀 일부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걸 지원할 테니까 법인을 좀 만들어서 활동하면 좋지 않겠냐 라고 했고, 그때 저는 돌봄을 2008년부터 운영해가 사회적 기업을 해가 이제 일정하게 안정화가 될 때였으니까, 2014년이었으니까 아이 뭐 또 재밌는 일이 없나 이렇게 찾을 때였고, 아 이거 재밌겠네 해서 기획재정부 법인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북부 지역의 지자체들하고 계속 하고 있었고, 경상북도는 공식적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역과 소셜비즈라고 있고, 거기에 사회적 기업 말기업 협동조합 지원센터가 다 있습니다. 제도 지원하고 이런 곳이고요. 저는 이제 북부 지역에서 사회적 기업 운영하는 걸로 가지고 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의 사회적 기업가 21일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경북의 대구 경북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까지 나오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일을 좀 와서 알려달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 구미의 사회적 기업 협의회 만들 때도 와서 제가 강의해드리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은 당사자 조직이 있고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당사자 조직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조직이고, 중간 지원 조직은 전국에 60개가 있는데, 이 중간 지원 기관은 다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받거나 이렇게 운영이 돼요. 근데 중간 지원 기관은 대학에서 사회적 기업을 배워서 제도나 만드는 걸 가르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역과 소셜비즈 같이. 우리 친하긴 한데. 그럼 저는 어떤 거냐? 당사자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당사자 조직은 우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지역과 소셜비즈 같은 곳은 어떻게 하면 사회적 기업 만들까요? 이거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지 법인이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이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젊은 친구들이 법인을 운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법인을 제가 운영해 왔으니까, 저는 사이 이야기하면 이제 뭐 은행에 대출 받는 방법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수출하는 방법도 도와드리고, 뭐 마케팅 이런 거 있으면 또 누구하고 연결도 해주고,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이걸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컨설팅 신청을 해도 저희들 일정 정도 해가지고는 맨 나중에는 지속이 이제 이거 넘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제도와 관련된 거, 예비사회 지정받거나 이런 건 다 지소비하고 같이 해서 이제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인데, 네네. 지금 요즘 그 자치위원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사회진흥 분과가 있거든요. 네. 사회진흥 분과는 마을기업하고 도시재생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마을기업도 일종의 사회적 경제인데, 네. 그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 가정하고 똑같이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오늘은 사회적 기업 관련한 걸 왔고 말기업이나 도시재생 주민 주도하는 커리큘럼은 따로 있어요. 그 내용은 원리는 사회적 경제 원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많이 하는 이유는 국가가 앞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로 제도를 개편했는데 이게 왜 개편됐는지를 아는 게 공무원도 몰라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읍면동사무소 때 지역 유지들이 자치위원이 됐고 이 자치위원들이 그대로 행정복지센터의 행정보장협의체 심의위원이 그대로 됐어요. 근데 저는 뭐가 달라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안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400명쯤 되는데요. 순회 교육을 다 시켰어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 결과가 뭐하냐? 동네마다 우리도 말기업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말기업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안부가 하는 조직 개편 사업, 주민주도 사업은 다 사회적 경제 원리고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 줄 곳이 없어요. 북부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영주가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 담당자가 도시재생 사업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떻게 구별되는지 모르고 그 시가 하는 일은 뭐냐? 맨 옛날 같은 하드웨어 사업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그거는 안 돼. 자꾸 이렇게 해요. 왜? 하드웨어 보다가 이거를 만들어졌을 땐 누가 운영할 거냐고. 그 지방 공무원들은 주민들한테 그걸 운영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동사무소 건물을 주민들 보고 운영 맡긴 적이 없죠. 그냥 새마을협의회나 아니면 뭐 이북오도연합회 뭐 이런 데다가 그냥 위탁해가지고 걔들이 사무실 쓰는 게 다인데 아니 거기 와가 무슨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고 카페 운영해 뭐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건물 해가지고 주민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 또는 주민협의회 이런 걸 만들어서 이 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결국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네. 사회적 기업 주체가 네. 공기업이나 법인 형태 그리고 아까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랬는데 그 말고 개인 사업자는 대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 되면 보조금을 받거든요. 보조금을 받는 거는 절대 개인 사업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는 법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안 돼요.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구미시청하고 뭔가 계약해가 10억짜리 계약에 5억 먼저 받아가 톡혔다. 필리핀으로. 이 담당자는 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소송도 안 돼. 저를 잡아봐야 돼. 법인이 뭐 이래냐? 법인은 제가 없어져 대표가 없어서 법인 상대 소송하면 돼요. 그 법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행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히 이게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줬는데 인건비를 안 썼어요. 근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개인 사업자 이 사람을 잡지 않으면 잡아도 이걸 개인적인 민사로 해결해야 돼요. 물론 횡령이 되거나 이러면 형사처벌도 되지만 근데 법인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회적 기업은 모범 목소 딱지 붙이는 거예요. 내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인이 사회적 기업이야. 법인이 아니에요. 협동조합은 법인이에요. 말기업은 과거에는 개인이 됐는데 지금은 말기업은 농업회사법이나 농업법인 법인을 설립해서 지정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활기업만 유일하게 개인 사업자가 가능한데 그거는 이쪽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무조건 자활근로 사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금 수급자분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우선 보면법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률이 지금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정이 아니고 제정 만들고 있어요. 바뀌는 게 아니고 제정. 네네네. 지금 진행 정도는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지금 4년째 늘리고 있고 5번 정부에서 지금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올해 내로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일단은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저기 내가 말을 보시겠네요. 네네네. 나중에 연락 지금 주시면 정보 이제 신분에 추가하는데 대한 사회적 것을 경제 좀 확실하게 또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없으면 대단히 고생하셨고 10분 쉬다가 사회적 기업 설립 조건 이거는 다른 우리 부장님한테 들으시고 저하고의 이제는 여기까지로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 경제하고 방문대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세요. 다시 10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할 텐데요. 10분보다는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진행을 하시는 게 예, 예, 좋습니다. 더 괜찮으시겠죠? 예. 5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